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24일 만에 끝이 났지만 민주당 내부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단식은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 단식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이틀 뒤인 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날 단식을 선언한 이후에 이렇게 어제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요. 김현수 프로님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단식보다 더 긴 이제 24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지금 다행히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회복식 병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력을 회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호전 중이다라고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좀 했고요. 예. 26일 10시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면회는 거의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당 지도부 등 아주 일부만 최소한에 한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26일 날 영장 심사에 나간다고 하면 걸어서 출석하게 됩니까? 아니면 뭐 휠체어나 이런 거를 의지하게 될까요?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 직접 나가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끝이 났지만 정치권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회복과 함께 국회 기능을 멈춰 세우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까지 야기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하기 바랍니다. 정치와 협치를 질식시킨 국민의힘, 야당 대표 단식 조롱에 대한 공식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016년에도 단식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단식을 종료한 이후에 SNS에 이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끝낸 후에 SNS에 올라온 건데 저런 음식들 미음과 동치미 국물, 간장, 달걀찜 뭐 이런 정도의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단식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저 정도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약물 치료와 함께 회복식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김현준 특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서로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3가지 요구 사안을 제시했었죠. 다들 알고 계신 대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반대에 대한 입장을 천명을 해달라.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달라라는 3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당에선 저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당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단식은 민주 세력에게 큰 울림이 됐다. 이제 각자가 깨우치고 연대의 파국을 막을 것이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 단식이 민주당을 향해서 한 단식은 아니잖아요. 저는 좀 약간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란 것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민주주의에 대한 폭정에 대한 사과, 나아가 지금은 어디론가 가버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나아가서 개각 단행과 국정 전면 쇄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입니다만 실질적인 실리는 본인의 어떤 방탄 단식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가장 강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으로서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이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번지수가 제대로 된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를 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비판 내지는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그와 같은 말씀이 저는 번지수가 한참 잘못되었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 그래서 내년 총선을 향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경쟁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똘똘 뭉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스스로 고립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추미애 대표는 아마 당내 결속에 도움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이틀 뒤 화요일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이제 법원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는 구속영장 청구,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가? 일정한 주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검찰은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영장 청구서에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개전의 정을 보이긴커녕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와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서 인적, 물적 증거 인멸을 했거나 향후 계속해 인멸할 우려가 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서 이게 11쪽이나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뭐 크게 보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그다음에 범죄 중대성 이런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결정하는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겁니까 정말? 실제 뭐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현실적인 도주의 우려를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대한 범죄가 소명되면 중형이 예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내심.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 도주가 우려 없다라고 탄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려운 말씀이고 실제 그러면 혐의가 입증되는 범죄가 중대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죠.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인데 그 수사라는 게 증거를 찾는 거거든요. 예. 증거를 수집하는 게 수사인데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의 방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구속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쭉 이전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려의 동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검사 사칭 유증죄에서도 교사를 했다고 지금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백현동 관련 사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여러 인적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도를 했다라는 점들이 아마 저 청구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개인적으로다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저 중에 하나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세 개잖아요.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라는 게 저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 가지 중에 거의 다 언론에 다 오픈됐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세 가지 중에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뭔가 증거인멸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지 않는 한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의 변호 전략인데 어쨌든 세 개 중에 가장 혐의가 낮은 징역 5년 이하의 저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재판 전략이 좀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번의 검찰 소환 조사 결과 서면 질의를 대신하면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속 재판하는 거하고 불구속 재판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 저 중에서
검사 사칭 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녹음 파일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나는 이것이 증거인멸 정도 그 동기가 없었다. 뭐 고의가 없었다라는 정도고 객관적 사실관계 다 인정해야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면 처벌받겠다. 이 정도로 인정을 하게 되면 뭐 재판부에 가서 나중에 평가대로 받는 것이고요. 이거 영장 이 발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의지가 없다. 이런 정도를 표명하지 않는 한 사실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 특보가 보시기에는 여기 보면 언론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옆에 서 있는 박균택 변호사 고검장 출신이고요. 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선 판사 출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승엽, 김종근 변호사가 아마 판사 출신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2018년 그때 친형 강제 입원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변호사고 지금도 일부 성남FC 사건에 김정근 변호사는 아마 변호를 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 특히 보면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특히 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검찰 쪽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변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백현동 건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건은 배임이고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듯이 해석에 법리 해석에 대단히 필요한 그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범죄형이 소명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사유로 지금 검찰에서 적시를 했는데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전에 이미 무죄 판결 받은 그 재판에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이중교사했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거잖아요. 백현동 대북송금건 한 건 한 건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두 개를 병합한 것도 모자라서 한 개를 더 넣었어요. 그만큼 저는 지금 뭔가 검찰에서 이게 입증할 자신이 없어서 더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10년 전에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이중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고 있는 거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 녹취록은요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만 검찰에 유리한 내용들만 해서 이렇게 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 그냥 뭐 없는 얘기를 거짓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범죄 중대성과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청구 취지를 영장 청구 사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 저는 먼저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민주당은 특히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딱 되니까 고검장 출신 변호사님을 떡하니 선임하고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한다고 하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떡하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관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아까 마치 뭐 10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을 뭐 꺼내가지고 위증이라고 한다, 위증 교사를 억지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를 통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그 사건에 있어서 증언을 했는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변호사도 수십 명 가서 그때 그 변호사 대납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건인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님들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자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그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위증 교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잡아댄다 할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아가 뭐가 있냐면 이게 먼저 만약에 위증 교사 내지는 앞에 있는 위증으로 판단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닌 거죠. 또 다른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경기지사 사건의 선거에 있어서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양쪽의 변론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